5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대부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8대2 수준으로 상승 종목들이 우위를 보였고, 러셀 지수까지 상승하면서 빅테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들도 그동안 좀 시장에 과대낙폭이 나왔었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물량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일을 제외하고서는 S&P 500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오늘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사실 미국이 어제 GDP가 좋게 나왔잖아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죠. 네, 지출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가 차지합니다. 근데 GDP가 잘 나왔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망가지는 것도 좀 이상해. 결론적으로는 소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경기 둔화 우려가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기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인플레이션 잡혔어. 그럼 이제 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존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증시를 눌렀던 재료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지 않습니까? IT, 뭐 인공지능, 대체 돈 언제 버는 거야?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좀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가 좀 과대낙폭이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든 여기 테슬라든 큰 음봉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7월 11일자 이후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음봉이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공매도 때문이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숏밸류, 공매도 밸류인데 7월 딱 11일날 정말 공매도가 최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네, 테슬라도 7월 12일날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레귤러 밸류,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순매수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공매도 이후에 주가는 조정이 나왔지만은 레귤러 밸류가 높아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매수가 확대되는 방향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매수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IT 업종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로 인해서 떨어진 주가의 회복이 엔비디아 쪽에서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장주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IT 이제 끝이라고 하기에는 전문가들의 목표치가 계속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이 IT 종목들을 눌렀던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중국에게는 관세를 최소 100에서 200%, 네, 미국의 소비가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소비에 대한 지출에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어제 드디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를 지지한다. 약간 이것도 여러분 연출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영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잘 지냈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연출하면서 우리가 이제 널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오바마가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지지율이 60%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높은 지수예요. 그리고 흑인 인종의 95%의 지지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해리스가 지금 인종은 흑인이지만은 유색인종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미국 출신 흑인이 아니고 유색인종, 아프리카도 아시아계도 섞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흑인들의 지지를 확실히 받지 못해. 근데 오바마가 지지해 준다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폴리마켓에서 10%가 지지율 오른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오바마의 힘이 그 정도로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좀 정말 팽팽한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거고, 다만 해리스 관련 테마주,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움직임은 크지 않았어요. 트럼프 미디어는 상승했고, 네, 해리스 관련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도 뭐 틸레뿐만 아니고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좀 약해. 한 2-3%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대선 업종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대선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만, 치매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은 움직이진 않지만은,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지난 7월 달에
10거래일은 트럼프 관련 테마주가고,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는 해리스 관련 테마주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처럼 테마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테마주가 주 장세인 한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해리스 지지율에 따른 테마주들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것 좀 우리가 잘 먹고 있죠, 요걸로. 그래서, 요거는 나쁘지 않다. 예, 대형 이슈에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대선이 워낙 큰 재료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넘어서서 8월 달도 한번 대선 테마도 잘 잡아서 수익 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프랑스 올림픽 여러분들 개막식 보신 분 계신가요? PC주의와 PC주의와 포퓰리즘 정책, 다문화 정책이 프랑스란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한번 잘 봤습니다. 어제 역대 최악의 개막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기왕 우리나라 선수들 출전했으니까 금메달 좀 많이 따왔으면 합니다. 네, 5분 시간 정도로 마치고, 저는 또 내용 추가해가지고 내일 주간 행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